파이낸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이하게 책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청취자분들 중에 책 소개가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 중에서도 창업에 관련된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찾다 보니까 이 책이 적합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장학 개론. 예, 창업을 하면 전부 다 사장이 되니까 네, 사장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자가 김승호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뭐 사장이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성공한 기업가이자 강사, 저자입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 가게, 한국 식품점,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했던 2005년 6억 원의 분납 조건에 식당 체인을 인수한 후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후 영국, 캐나다 등 연관 업체들과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3,000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만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했습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과 2023년 4월 300세를 돌파한 돈의 속성 등 다수의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많이 하셨나요? 한국 식품점, 이불 가게, 또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더불어 폐업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분에서 또 충고 중에 나온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할 건 빨리빨리 실패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경험한 인물인 만큼 책에도 현실적인 내용이 잘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책 소개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럼 사장학 개론책은 어떤 책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그의 경영 철학을 모두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그는 이번에 사장학 개론 책을 통해 6장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습니다.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에 진행하며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저시를 더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사업이 커지면 생기는 함정 5가지. 좋은 직원을 뽑는 법,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경계해야 하는 유형, 해고를 해야 하는 직원 등을 알려주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내용이 정말 다 솔깃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함정 5가지?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친구의 변화, 두 번째 개국 공신들의 반란, 세 번째 사치, 네 번째 명예욕, 다섯 번째 과시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럼 첫 번째로 친구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친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성공을 하는 순간 응원하는 친구와 질투하는 친구가 생기는데 그런 친구들을 모두 잃고 싫지 않으면 내가 만날 때마다 밥을 사고 자리를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도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만 자신의 회사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분들은 멀리 해야 되고 예. 친구 만날 때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밥을 많이 사라.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좀 써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빈대처럼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국 공신들의 반란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저도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회사가 20명쯤 되면서부터 개국 공신들의 반란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쯤 됐을 때 사라진다고 하네요. 회사가 커지면 전문화되고 주구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개국 공신들이 회사의 핵심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놓고서 개국 공신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많아지면 어떤 룰, 규칙이 필요하다. 그렇죠. 보통 친구하고 가족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직원들을 다루거나 회사의 물건이나 돈을 막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일견 공감이 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좀 쓰겠죠. 자, 이건 가난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졸부라고 그러죠. 네.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명품에 집도 좋은 거, 차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뭐 놀이도 좋은 거 찾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계속 될 거라는 가정하에 쓰는 겁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되진 않거든요. 네. 사업이란 언제나 부침이 있어서 절약해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위기의 순간에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업하고 나서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먼저 써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명의욕인데 이건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산을 얻고 나면 명예가 탐이 납니다. 근데 명예라는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명함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동창회, 향후회, 동문회, 무슨 협회, 정부조직, 관변, 회장 등등입니다. 문제는 이런 명함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의 유지비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에 자신이 본업이 아닌 부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집중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다섯 번째가 과시욕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회사를 만들어 외국에 지사를 만들고 필요 없는 기부를 많이 하거나 심하면 관련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수익이 없는데 자신의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낭비를 일삼는 경우 회사의 매출이 꺾이는 순간 바로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직원 뽑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원을 뽑는 방법 따위는 없다고 하네요. 머리가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면 이렇게 면접할 때 이렇게 뽑는 방법은 있대요. 네. 하지만 나하고 같이 갈 좋은 직원을 면접 한 번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나쁜 직원을 걸러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원은 사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직원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들어오자마자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충성심이 큰 직원이 좋은 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직원은 어떻게 보면 알까요? 면접 볼 때? 이제 뒤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충성심이 큰 직원이 좋은 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우선 일단 회사는 네. 사장의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보트나 자동차처럼 사장이 틀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은 각자의 파트에서 사장의 구성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면 다른 직원들과의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이게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시킨 일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겉보기엔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경계해야 하는 유형에는 어떤 직원들이 그럼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 사건을 확대하고 해결을 자체하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이 아니라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 세 번째, 고객에게 과잉 친절한 유형. 네 번째, 사장을 대신하려는 유형 등등입니다. 하나하나 좀 흥미로운데요. 먼저 사건을 확대하고 해결을 자처하는 유형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대부분 회사들은 승진을 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죠.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저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그 트러블을 크게 확대해서 나나 저 사람 중 한 사람을 자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사장의 지시도 우습게 알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의 경우 승진과 대우에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이 아니라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인데요.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기업이 초창기에는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몸으로 일일이 배워서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초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해서 관리자가 되면 아랫사람들한테 자신이 하던 방식을 강요하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너 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극단적인 해결책으로는 아랫사람을 승진시켜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결국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상이 생겼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윗사람이 너무 답답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일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을 밑에 사람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과잉 친절한 유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불친절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불친절한 것보다는 나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지 사회봉사를 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사례 보면 호텔에서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따라주고 농담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뒤에서 물을 못 받아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계속 친절하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일을 빨리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상황에 따른 업무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신이 하던 방식으로만 고객에 친절하려는 직원은 회사의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성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절하되 눈치껏 예, 그렇죠.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끝으로 사장을 대신하려는 유형인데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자, 이제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장이 외근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은 뭐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뭐 이런 일까지 신경을 쓰시나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라는 경우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일이 쌓여서 정말 큰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선 이 직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당해본 거죠.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네. 자, 이와 함께 이제 해고를 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는데 해고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죠. 첫 번째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무단 지각, 무단 결금, 마감 초과, 거짓말, 횡령 등등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고돼야 될 사람이고 두 번째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이제 상황을 갖다 확대해서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통째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세 번째로 매사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데 책임을 자꾸 남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또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겨놓으면 땀의 책임을 자꾸 밀어버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같이 일하기 힘들죠. 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다음부터 좀 개선하면 될 텐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불성실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핑계만 대는 직원은 해고를 염두하라. 설명만 들어도 이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오늘은 이 사장학개론이라는 책 소개해 주셨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을 제가 이번에 책 김밥하는 CEO를 제목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분이 되셨네요. 책 내용 중에 개국 공신들의 반란과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5가지 함정 등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장으로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을 알아보는 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빠른 실패가 성공의 열쇠다 등의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가를 위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개론. 책 한 권 다 읽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귀로 듣는 창업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